네, 안녕하세요. 고2 여러분. 정말 중간고사를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고2는 시험이 전체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을 일명 넘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분명히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 제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말고사 때 저희가 이런 중간고사의 어떤 난이도가 나올지라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설명, 또 실라버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업을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핵심은 결국 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학교에서 수능 특강이라든지 최신 기출이라든지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 내에 거의 풀기 힘든 구조로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최대한 솔루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이번에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단 기말고사 나름의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원 자체가 일명 이슈가 있거든요. 삼각함수의 활용과 수열입니다. 이 삼각함수 활용은 쉽게 말해서 도형 단원인데요. 아시겠지만 도형 자체가 약한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단시간 내에 해결할 것이냐.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유형화하고 세분화해서 일명 머리에 탁탁탁탁 넣어주는 게 저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도형은 결국 암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이 조금 약한 학생들은 결국 암기만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이 도형 단원 있잖아요. 이 도형 단원에 대해서 굉장히 세분화하고 유형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열인데, 이 수열은 타임 어택 자체입니다. 물론 이 등차나 등비, 수열에 하면 어떤 관점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결국 해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이 이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추적과 역추적은 기본적으로 타임 어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떤 시험이라든지 과제를 통해서 많이 풀어봄으로써 어떤 이런 타임 어택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저의 목표는 간단해요. 그래서 물론 수업도 수업인데요. 최대한 좋은 과제와 좋은 자료를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거를 좀 목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과제를 조금 더 세분화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제를 어떻게 세분화할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다른 영상을 좀 촬영을 해서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과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서 기말고사를 이런 식으로 대비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따로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경험을 제공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근데 이게 막상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열과 결국 삼각함수 활용 쪽은 너무 방대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시험이 막판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금 어느 정도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자료도 제공을 할 거고 수업도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끝까지 믿고 한번 기말고사를 대비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기말고사 실라버스입니다. 전체적인 틀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Q 애널리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은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유형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교육청과 평가원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같이 분석해보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다만 조금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요 수열의 합까지는 그런 어떤 유형의 분석에 대해 조금 더 집중을 하지만, 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Q 애널리시스와 교평 사경을 동시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쪽 수열의 기납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내신과 수능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 주제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건 예외로 치고요. 그래서 일단 요건 같이 묶어서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7회, 요 8회, 요게 있는데, 이 교평사경을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6회 있잖아요. 이 6회 때까지 교평사경의 내용을 사실상 제가 진행한다고 했었죠. 그럼 이건 뭘까요? 변형 문항을 제공을 해서 같이 학습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간고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나름 분명히 반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만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최소 3회가 아니라 4회, 5회 반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교평사경 변형에 대해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9회, 10회에서는 EBS에 대한 수능 특강이라든지 올림푸스 고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회, 12회, 13회 이때는 EBS 분석이라든지 최근 기출에 대한 분석을 하는 파이널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보고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2학년이에요. 1학년과 2학년은 또 완전 다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학습을 해주셔야 된다. 이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요. 자,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자, 기말 때 복구하면 되고요. 중간을 잘 본 친구들은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자, 중간과 기말고사의 느낌이 좀 확연히 다르거든요. 수원의 경우에는 자, 그 느낌 잘 잡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월 10일 날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규였습니다.